아버지가 나를 없앨 거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8일 후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정미야, 사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여자로 봤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금기의 고백.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 장례 치른 지 겨우 며칠 만에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하지만 정미가 우연히 발견한 숨겨진 서류에는 이 모든 악몽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7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정미는 남편 준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28배 만나 8배를 함께 산 남편이었죠.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요. 정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던 준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이야.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시댁 친척들까지 모두가 정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 동수는 장례 내내 과묵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어요. 한때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동수는 이 동네에서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어딘가 두려워하는 눈치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수는 정미를 자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정미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시댁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동수의 말에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가 쓰던 방, 그가 좋아했던 마루, 함께 밥을 먹던 부엌,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밤이 되면 정미는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의 빈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침대 한쪽이 비어있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습니다. 정미는 준호의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체온이,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정미를 동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슬쩍 얼굴을 내민 동수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동정심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미가 울음을 그치고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동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지나자 동수는 정미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내가 아니면 집안은 무너진다. 그런 말들이었어요. 처음엔 시아버지로서 며느리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동수는 정미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보기부터 시작해서 집 관리, 심지어는 재산 관련 서류까지요. 정미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을 떠맡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정미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시댁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정미에겐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설령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수가 정미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는 몸을 웅크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미가 미리 잠금 장치를 걸어뒀거든요.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그의 말투가, 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는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설마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자신에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정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 아버지가 자꾸 이상해.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영정 속의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야채를 고르던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림으로 시작됐어요. 정미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문의 발단은 동네 이발소 사장 최영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소식통이라 불릴 정도로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최영감이 단골 포장마차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미가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더라는 것이었죠. 정말입니까? 최영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포장마차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 동수가 면사무소 직원한테 혼인신고서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며느리랑 결혼하겠다면서 말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입을 거치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미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동수가 정미를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는 이미 정미와 동수가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정미가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정미야, 소문 들었니?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는 무슨 소문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그러자 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졌어. 김 아주머니의 말에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문이 이렇게 구체적일 리는 없는데 혼인신고서까지 준비했다는 말이 있어. 정미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물건들을 제대로 사지도 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동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무슨 소문 말이냐? 정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와 아버님이 결혼한다는 소문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동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소문이 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의 말에 정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소문은 빨리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해명할 게 뭐가 있나? 동수의 말에 정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설마 아버님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신 건 아니죠?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수는 일어서며 정미에게 다가왔어요. 정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준호의 삼촌인 동철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친척들도 우르르 들어왔어요. 정미는 친척들의 시선을 받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미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동철의 아내 영순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의심하는 눈빛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나는 거야? 영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미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동수는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운 기색마저 엿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친척들의 질타는 계속됐습니다. 남편 장례 치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런 생각을 해. 영순이 소리쳤어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동수를 향해 말했어요. 형님도 뭔가 말씀 좀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수에게 집중됐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문이 난 것도 하늘의 뜻일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동수의 말이 소문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정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지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미는 안방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친척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시아버지 동수가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를 찾아가서 진실을 따져묻고 싶었어요. 정민은 용기를 내어 동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할 말이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수가 문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습니다. 들어와라. 동수는 간단히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민은 망설이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 어둑했어요. 동수는 방바닥에 앉으며 정미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정미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아버님, 오늘 친척들 앞에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한참 동안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불편해서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 위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미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복잡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가 고개를 들어 동수를 바라봤어요.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한다. 준호가 죽은 지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야. 정미는 동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는 준호의 아내였어요.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일 뿐이고요. 정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동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라고. 그럼 너는 정말 이 집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동수의 말에 정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동수는 일어서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이해할 거다. 동수가 서류를 정미 앞에 내밀었어요.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인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미는 숨이 막혔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동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자 확인 결과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나를 떠나기 전에 낳은 아이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가 키운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던 셈이야. 정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대체 누구의 자식이었나요? 정미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동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거야. 동수의 말에 정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정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수는 정미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만 있으면 이 집안의 재산도 권위도 모두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정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준호는 비록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저에겐 소중한 남편이었어요. 정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미야, 현실을 봐라.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나.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내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는 온몸이 떨렸어요. 동수는 계속해서 정미를 압박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 말을 거스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순순히 내 말을 따르는 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그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정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저에겐 소중한 남편이었다고요. 정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동수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이라고. 그런 게 배를 불려주나.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해봐. 동수는 정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동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정미에겐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루 이틀 더 생각해봐.
하지만 결국엔 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나가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준호가 왜 사고를 당했는지도 궁금하지 않나. 그 말을 남기고 동수는 방을 나갔어요. 정민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친자 확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가 동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동수가 자신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에 던진 동수의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의 사고에 대한 의미심장한 언급이었거든요. 정민은 준호의 영정이 있는 거실로 나갔어요.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 사람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당신 사고에 대해서도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정민은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보여준 친자 확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가 동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동수가 마지막에 던진 의미심장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호의 사고에 대한 그 말이요. 새벽이 되자 정민은 참을 수 없어 일어났어요. 준호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동수가 말한 것처럼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민은 조용히 준호가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준호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어요. 책상 위에 안경, 옷장에 걸린 양복, 침대 옆 탁자에 시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참으며 준호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서랍 바닥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눈에 띄지 않을 곳이었어요. 정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자 정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동수가 보여준 것과 똑같은 친자 확인서였어요. 하지만 이 서류에는 준호의 필기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를 미워했다. 정미의 손이 떨렸어요. 준호가 이미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창을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직접 쓴 일기 같은 글이었어요. 아버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정미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마치 여자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다. 내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정미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다. 준호의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미는 몸서리쳤습니다. 준호가 이미 동수의 불순한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정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미가 충격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 사업을 물려받고 싶으면 정미와 이혼하라고 했다. 그러면 정미는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다. 소름이 끼쳤다.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다. 정미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동수가 준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미를 자신이 돌보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동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미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정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준호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없애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 혹시 모르니 이 서류들을 숨겨둔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미가 찾아주길 바란다. 정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후 준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정미가 주워보니 그것은 메모지였습니다. 준호의 글씨로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민호 형사, 긴급시 연락. 준호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동수가 알면 안 됐거든요. 정미는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글을 읽고 나니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였어요. 동수의 결혼 강요도, 마을에 퍼진 소문도, 심지어 준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동수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미는 준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정미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수가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동수가 의심하면 안 됐거든요. 동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미야, 뭐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을까 정미는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동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정미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 말 생각해봤나? 정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혼란스러워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수는 실망한 듯 혀를 찼어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이야. 동수가 나간 후 정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가 남긴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미는 준호가 적어둔 강민호 형사의 전화번호를 다시 봤어요. 과연 이 사람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어요. 정미는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통화하기 어려웠어요. 동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미는 외출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침 장을 봐야 한다는 구실이 있었어요. 정미는 동수에게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정미가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근처 공중전화 부스에서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입니다. 정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준호의 아내 정미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강민호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정미 씨, 준호 씨가 말씀하셨었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미리 얘기해둔 게 맞았습니다. 정미는 최대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가 남긴 서류들을 찾았다는 것, 동수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강요당하고 있는 결혼 이야기까지. 강민호 형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약속을 잡은 후 정미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수는 마루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정미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반찬을 태우기도 했어요. 동수는 그런 정미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시간에 동수가 입을 열었어요. 정미야, 오늘 어디 갔다 왔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정미는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장만 보고 왔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불안했어요. 혹시 동수가 자신을 미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정미는 서둘러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강민호 형사를 만날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것들이 과연 동수의 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정이 넘어서야 정미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정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동수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정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동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게 신경 쓰였어요. 정미는 조용히 일어나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민은 강민호 형사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장복이 핑계를 댔어요. 동수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강민호 형사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신중하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어요. 정민은 준비해간 서류들을 모두 보여주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사고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미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어요. 형사는 정미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수가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미는 두렵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동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동수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들킨 건 아니겠죠. 동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미야, 앉아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미는 어쩔 수 없이 동수 앞에 앉았어요. 동수는 정미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나? 동수의 질문에 정미는 시장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다.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수는 정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경찰을 만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이 동네에서 내가 모르는 일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동수가 갑자기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동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정미야, 이제 그만 정신 차려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동수의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술을 마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뭔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정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아버님, 손 놔주세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미야, 사실은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여자로 봤다. 동수의 고백에 정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 시아버지예요. 정미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어요. 동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내가 너한테 보여준 서류 잊었나?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넌 엄밀히 말해서 내 며느리가 아니었던 거야.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잖아. 정미는 동수를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동수는 집착에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이제 넌 내 여자가 될 수 있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정미는 간신히 동수를 밀어내고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동수의 그 무서운 눈빛과 집착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밖에서 동수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야, 문 열어라.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는 강민호 형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동수가 언제 듣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미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수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자세히 보니 준호의 직장 동료였던 민수였어요. 29살의 민수는 준호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정미는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가 정미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말이 있다는 듯 손짓을 했어요. 정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민수를 만난 정미는 최대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준호 형 이야기 좀 해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정미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수가 있어서 거실에서는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정미는 민수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끓이는 척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미를 바라봤어요. 누나, 준호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이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정미는 긴장하며 민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준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없앨 거라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마치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의 말이 준호가 남긴 일기와 일치했거든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나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었는데요? 정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진실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조심하라고요. 형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인가 일어날 걸 예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정미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누나,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준호 형 사고 당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형은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정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사고 당일에 동수와 싸웠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무슨 싸움이었나요? 정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정미는 깜짝 놀라 민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동수의 발걸음, 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민수구나. 오랜만이다. 동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수도 어색해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동수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민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누나 안부 인사차 들렀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머물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미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를 배웅하며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민수가 정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조심하세요. 준호 형이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위급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수가 떠난 후 정미는 동수의 시선을 느꼈어요. 그는 마당에서 민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수가 뭔 얘기를 했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만 했어요. 준호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동수는 정미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정미는 민수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준호가 사고 당일에 동수와 큰 싸움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동수가 준호를 없앤 것일까요? 정미는 준호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민수가 해준 말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동수가 준호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준호가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정미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수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 가지 실수라도 하면 정미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는 준호의 영정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준호야,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낼 거야. 정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동수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여전히 정미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강민호 형사에게 민수의 증언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전날보다 더욱 무거웠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마치 정미가 도망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정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형사에게 민수의 증언을 전달해야 했지만 동수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이 준호의 49제였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어요. 49제 준비를 핑계로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동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49제 준비 때문에 시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정미가 나가려 할 때 동수가 말했어요. 일찍 돌아와라.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의 말에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아 정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을 나서는 게 중요했어요. 시장 근처에서 정미는 강민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는 정미의 급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정미는 민수의 증언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준호가 사고 당일 동수와 싸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없앨 거라고 두려워했다는 것까지요. 강민호 형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정미 씨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49제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요.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동수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동철과 영순,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정미는 49제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여전히 정미와 동수의 결혼 소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견뎌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미는 준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오늘 모든 걸 끝내겠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줄 거야. 정미의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말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미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모든 분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미의 말에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저와 시아버님의 결혼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정미를 바라봤어요. 동수는 정미를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어요. 정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와 결혼하려는 이유를 아시나요? 준호가 그분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동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미는 준비해온 친자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서류를 본 친척들은 더욱 놀랐어요. 정말로 준호가 동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준호는 누구의 자식이었다는 거야.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미는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준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모든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동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정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정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준호가 죽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없앨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과 큰 싸움을 했다고 했고요. 정미는 준호의 일기도 공개했습니다. 준호가 동수를 두려워했다는 내용, 그리고 동수가 이혼을 종용했다는 내용까지. 친척들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갔어요. 그때 정미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어요. 준호가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정미는 녹음기를 틀었어요. 곧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미와 이혼할 수는 없어요.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이어서 동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내 친아들도 아니면서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정미는 내가 가져야 할 여자야.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동수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준호가 무서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설마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니죠? 동수의 대답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너는 모르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모든 친척들이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게 정말입니까? 설마 준호를... 동수는 주먹을 쥐고 정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해. 그러며 정미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강민호 형사가 다른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 이준호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동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하지만 녹음기와 준호의 일기, 그리고 민수의 증언까지 충분한 증거였어요. 동수는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이 존경했던 가장이 실제로는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순이 정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미야, 미안해. 우리가 널 의심했어.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준호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정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동수가 경찰에 연행된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가장이 실제로는 며느리를 탐하고 아들을 죽인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미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너를 의심하고 비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정미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정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순이 정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다니.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정미는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 형사가 정미를 찾아왔어요. 수사 결과를 알려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동수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고 했어요. 준호를 차로 들이받아 죽였다는 것부터 정미와 강제로 결혼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걸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정미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었어요. 동수는 오래전부터 정미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친자 확인 결과를 알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자신이 동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정미와의 결혼을 유지하려 했거든요. 동수는 준호에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준호가 거부하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준호가 사고로 죽으면 정미가 자연스럽게 과부가 되고 그때 자신이 정미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의 상황도 밝혀졌어요. 동수는 준호와 큰 싸움을 한 후 준호가 집을 나서는 것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도로에서 준호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준호는 즉사했고 동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사고 소식을 들은 척했습니다. 형사는 정미에게 말했어요. 정미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준호 씨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수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정미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어요. 동수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강요했는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든 걸 낱낱이 말했습니다. 동수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정미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정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동수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욕망에 눈이 먼 불쌍한 늙은이일 뿐이었어요. 재판부는 동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강제 결혼 시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동수는 마지막까지 정미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정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미는 준호의 묘소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준호와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묘비 앞에 앉은 정미는 준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됐다고요. 준호야, 이제 정말 끝났어. 당신을 죽인 그 사람도 벌을 받았고,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나도 안전해졌어. 정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었어요. 대신 깊은 평안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준호의 사진을 스쳤어요. 마치 준호가 정미에게 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짐을 쌌어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친척들은 정미가 떠나는 걸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정미를 위해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미는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준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챙겨왔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뒤로 했어요. 과거의 아픔도 두려움도 모두 그곳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새 집에서 정미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종종 안부를 물어왔어요. 준호의 친구로서 그리고 정미를 도운 고마운 사람으로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미는 민수에게 감사했어요. 그의 증언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정미는 준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거든. 정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미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참 맑고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정미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혼자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정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준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강한 여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준호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정미를 지켜준 준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